안녕하세요. 비니마입니다. 오늘은 5단원 꺾은선 그래프 4학년 2학기 한번 다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은 꺾은선 그래프 알아보기, 그리고 내용 알아보기, 그리기, 이렇게 활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꺾은선 그래프 알아보기. 자,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꺾은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배웠어요. 근데 이번 단원에는 꺾은선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왜 이게 나왔는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자,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의 같은 점이 있고요. 이 눈금의 크기가 같고 뭐 가로 세로가 똑같이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점은 얘는 막대로 나타났고 얘는 선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막대 그래프는 자료의 양을 비교하기 쉽고요.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는 자료의 변화, 이 변화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꺾은선 그래프는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이므로 기울어진 정도를 보면 기온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자, 여기에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자료가 있고요.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나면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양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 자료들의 변화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확인하는 기온들 보시면 일주일이 딱 나오면서 이번 주 기온차, 온도차가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면 아이들도 참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꺾은선 그래프의 내용 알아보기. 자, 여기 눈이 온 날 수예요. 이걸 보면 2015년도에는 가장 눈 온 날이 가장 적었고요. 2017년도에는 가장 많은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느 날 가장 많이 눈이 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결선을 이용하여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자, 이건 은서의 체온을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사람은 36.5도, 그러니까 그 이상이나 이후로 할 때 35도 밑으로는 많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내려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과감하게 잘라서 이렇게 물결선을 이용하여 나타낸 꺾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점이 또 발견이 돼요. 이 부분에서는 되게 미미하게 움직였던 선들이 여기서는 확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체온의 변화가 가장 큰 때는 이때 3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 그래프는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서 나타내기 때문에 체온이 변하는 모습이 가 그래프보다 잘 나타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선의 기울기와 변화 정도. 자, 여기 기울기가 가파르면 증가했고 기울기가 없으면 변화도 없음. 그리고 기울기가 내려가면 감소. 요거를 응용한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최상위에서 다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게 지나가고요. 꺾은선 그래프 이제 그려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가로와 세로 중 어느 쪽에 조사한 수를 나타낼 것인가 정하고, 그리고 물결선 위로 시작할 수를 정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물결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눈금 한 칸의 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크기에 따라서 그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크기와 눈금의 수를 정하는 거, 요거 기준 잡는 거 중요하고요.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고요. 그리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렇게 예쁘게 긋습니다. 꺾은선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나왔고요. 그걸 이용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의 활용.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 내용은 어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의 대회별 최고 기록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이제 나왔는데, 1차 때는 37.6, 2차 37초, 그리고 3차 때는 36.6초. 뭐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 엄청 기울기가 달라지죠. 여기서는 세 칸의 삼각형을 볼 수가 있고, 여긴 두 칸, 여긴 한 칸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선으로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프를 도형으로 삼각형으로 보여줬더니 조금 더 이해가 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차이가 더 팍팍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기울기에 따라서 또 있지만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도형을 그려보니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두 꺾은선 그래프의 비교하기. 자, 이제 피겨스케이팅 기술 점수, 그리고 이거는 피겨스케이팅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점수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연도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나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 변화된 모습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고 가장 점수를 높게 받은 연도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저는 이제 아이에게 이제 문제 풀 때, 학교에서 문제 풀 때는 요 선분 그릴 때 자로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등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상에서 조금 최상에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몇 문제를 풀어봤어요. 다른 분들은 괜찮으시죠? 자, 여기 이제 최상위를 보시면 여기에도 여기 나와요. 꺾은선 그래프의 기울기. 꺾은선 그래프에서 선분의 기울어진 모양으로 자료의 변화하는 모양을 알 수 있고 기울어진 정도로 자료의 변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변화하는 모양, 값이 작아지고 여기는 변화가 없고 여기는 값이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값이 작거나 커지면서 이렇게 많이 기울기가 높아지면 변화가 큰 거고 요거는 변화가 작다. 이렇게 변화 정도도 알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등생에서 안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 그리기. 여기는 이제 자로 했네요. 그렇게 하고 자료값이 클수록 높은 곳에 점이 찍힌다. 이거는 양을 이제 하는 거니까 가장 높은 곳이 자료값이 크겠죠. 낮은 곳은 당연히 작겠죠. 낮은 곳에 그리고 각 항목의 자료값을 모두 더하면 합계를 알 수 있다. 여기 가의 점에 보면 이게 14입니다. 그러면 14, 나는 20, 다는 26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합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계속 표를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계속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는 조사하지 않는 중간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월요일이 4였는데 수요일은 8개였어요. 개네요. 8개였어요. 그러면 여기 화요일은 한 6개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 약 몇인지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다 약으로 써야 됩니다. 약 이렇게 뭐 빼먹으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알 수 있는 것부터 차례로 꺾은선으로 나타낸다.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알 수 있는 문제들을 쫙 이렇게 풀어나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커질수록 자료값의 칸수는 줄어든다. 무슨 얘기냐? 한 칸에 5씩 정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10, 15, 20에서 4칸을 사용했는데 뭐 양이 많거나 이 사이의 값이 별로 없으면 이거를 줄일 수도 있는 거죠. 10단위, 20단위로. 그러니까 한 칸의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그래프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값의 차이가 크다. 여기 3월에는 포도가 1kg 수확을 했는데 사과는 5kg이에요. 4kg 더 많이 수확을 했죠. 이 차의 크기 이것보다 4월보다 3월이 굉장히 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각각의 자료값을 구하여 비교한다. 그리고 가로의 시간, 세로의 거리를 나타내면 기울기는 빠르기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워해서 같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봤는데요. 자, 재현이가 자전거를 타고 4km 떨어진 친구네 집에 가는데 걸린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재현이가 자전거를 타고 움직인 시간이에요. 가만히 있는 시간은 구하지 않아요. 움직인 시간이 몇 분인지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1이었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1시간. 총 4km 떨어진 곳을 갔더니 이렇게 갔더니 여기가 1시간, 이게 한 칸이 15분이거든요. 1시간 30분이 걸렸어요. 근데 그동안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분 동안
갔을 때 엄청 열심히 달렸어요. 이제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가면 1.6 1.6km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 처음에는 이제 스파트를 낸 거죠. 그러다가 예쁜 가게를 발견한 거예요. 15분에. 그러다가 이제 15분, 20분, 15분 해서 30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변화가 없는 거죠. 거리가 이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요. 30분 동안 그 예쁜 가게에서 이것저것 스티커들을 구경한 거예요. 뭐 남자아이라면 뭐 자동차를 구경한다던가 장난감들을 구경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 친구네 집 가야지. 30분 동안 보고 이 부분에서 다시 또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한 거예요. 15분 동안 출발을 해서 2.6km까지 왔어요. 근데 또 예쁜 가게를 발견한 거예요. 또 15분 동안 한눈을 팔았죠. 움직인 거리가 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가야지 해서 4km까지 도착했을 때 1시간 30분까지 걸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움직인 거리는 이 부분과 이 기울기의 변화가 있는 부분만 움직인 거리예요. 여기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만 더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15분, 여기 15분, 이 부분 15분에서 45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저는 이렇게 또 삼각형 그려져서 보여줬어요. 그 형과 윤혁이와 형이 집에서 1800m만큼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거리 관계를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동시에 출발을 했어요. 윤혁이가 동생인데 처음에 엄청 빨리 갔어요. 형을 좀 이겨보겠다고 빨리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기울기가 좀 더 줄어듭니다. 자, 이제 형은 근데 일정하게 갔어요. 일정하게 형은 파란색이거든요. 형의 속도대로 만약에 여기서 문제는 윤영이가 처음부터 걸어간다면 형보다 몇 분 늦게 공원에 도착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빠르기를 뛰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걸었다면 이 아이의 속도를 이제 봐야겠죠. 이게 여기서 왔을 때 5분 동안 이 5분 동안 여기서는 뛰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걸어갔겠죠. 아이가 10분 후 일단 걷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여기 갔을 때 5분 동안 가는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가는 거리는 200m예요. 200m. 5분 동안 200m를 갔고 그럼 1분 동안은 40m를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총 1800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 데는 1800 나누기 40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형보다 15분 늦게 공원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좀 복잡해요. 복잡한 문제인데 아이가 좀 힘들어했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봤고요. 처음에 아이가 막 여기까지 막 연장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45분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푸지 않고 이 아이의 속도를 정해서 풀어주면 좋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삼각형을 한번 그려봤고요. 이 문제도 좀 어려워했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두한이가 8월부터 매월 마지막 날에 저금한 금액과 찾은 금액을 조사해 나타낸 꺾어서 그래프예요. 12월 31일에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뭐 찬찬히 푼다면 시간을 걸려서 계속 천천히 풀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표를 한번 내보는 것도 좋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입금한 걸 플러스로 하고 뺀 것을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입금은 23,000원, 출금은 19,000원이었어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입금 26,000원, 출금 15,000원이었고 이달에 남은 금액을 이렇게 적었어요. 차액을 23,000원에서 19,000원 빼면 4,000원이 남잖아요. 26,000원에서 15,000원 빼면 11,000원이 남았고요. 10월 달에는 입금은 17,000원을 했는데 출금은 23,000원을 했어요. 그러면 6,000원이 모자라는 거죠. 그 앞에 마이너스를 좀 해줬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입금은 24,000원 했고 출금을 19,000원 했어요. 이달에 남은 돈은 5,000원이에요. 12월 달은 입금은 21,000원 했으나 출금이 24,000원이었어요. 그러면 3,000원이 모자랐던 거죠.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이 달에
전체 돈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11,000원이었죠. 근데 엄마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정확하지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의 꼼수 앞에서 우리가 여기 두 그래프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어, 값의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보여주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풀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칸수, 이 사이의 칸수를 세어보면 4칸인 거예요. 그럼 이건 한 칸에 1,000원이니까 4,000원이죠. 이 두 그래프 사이가 나머지 금액이 되는 거죠. 얘는 11칸이에요. 그럼 11,000원 맞죠? 이 사이에는 6,000원이에요. 근데 하지만 취득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에 나 뭐 어떤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는데 6,000원이 모자랐고 11월에는 5칸이에요. 그럼 5,000원이 남고요. 여기는 3칸이에요. 그러니까 3,000원이 모자른 거죠. 그렇게 해서 더해줘도 이 부분을 체크해서 이렇게 찾으면 더욱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하지만 꼭 이렇게 먼저 해보시고 나서 이 부분을 찾아주면 아이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도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칸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칸수를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제도 어느 가게에서 4가지 종류의 도넛,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만든다고 했어요. 왼쪽은 요일별 도넛 생산량을 나타낸 꺾어선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그 중에 수요일에 종류별 도넛 생산량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예요. 도넛 디귿 한 개의 가격이 2,000원일 때 수요일에 만든 도넛 디귿을 모두 팔았다면 수요일에 도넛 디귿의 판매 금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그러면 수요일에 만든 도넛 디귿이 몇 개인지만 알 수 있으면 거기다가 2,000원을 구하면 판매 금액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두 만든 걸 다 팔았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요일을 보시면 생산량이 1,700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렇게 4가지의 종류인데 얘가 이제 이 수요일 날 만들었던 종류별 도넛 생산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전체가 1,700개야. 근데 기역은 350개고 니은은 600개고 디귿은 모르고 리을은 300개야. 그러면 요거 디귿을 알 수가 있겠죠. 450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주시고요. 그러면 450개고 450개를 모두 팔았으니까 450 곱하기 2,000을 하면 90만 원이 된다라는 거 이제 풀 수 있었습니다. 조금 복잡해지고 그러니 그런 거 나오면 조금 뭔가 두려움이 좀 생기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리면서 좀 더 아이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본다 해서 평가 마스터에 나오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거는 쉽죠. 이제 쉽죠. 앞에서 세상일을 풀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이 이해가 되어서 쉽게 풀었습니다. 이것도 풀고 여기 진단평가까지 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5단원 마무리를 했고요. 다들 잘 마무리하셨죠? 다음 단원 다각형 마지막 단원이에요. 이것도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학 동안 할 거 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좀 늦어졌네요. 얼른 해서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